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신경 쓰시고 또 최근에는 이게 또 재난지원금 받으라고 또 이렇게 고민들 많이 하시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래저래 혈압 오르는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고혈압을 우리 부당의 뜸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제 고혈압 약을 뭐 드시거나 아니면 주위에 이제 고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오늘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혈압을 이제 좀 다루려면은 우리 몸의 이제 혈액순환 체계상에서 혈압이 어떻게 정의가 되고 그리고 혈압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 원인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몸의 이제 혈액순환 체계는 우리 다들 알고 있죠. 우선 뭐 심장에서 혈액이 이제 펌핑이 돼가 나오면은 우선은 이제 첫 번째 동맥을 지나잖아요, 그죠? 동맥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닿는 데가 이제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에서는 이제 이 각 조직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대사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모세혈관을 거쳐서 정맥으로 나와가지고 다시 이제 심장으로 돌아가는 이 단일순환 체계가 결국 우리 몸의 이제 혈액순환 체계인데 결국은 심장, 동맥, 모세혈관, 정맥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 이 체계입니다. 이 체계상에서 이제 혈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이 동맥에 걸리는 혈압이에요. 그 심장에서 분출된 혈액이 동맥에 걸리는 혈압을 우리가 혈압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보통 우리 혈압을 잴 때 어디를 재죠? 이 상완 여기 이게 상완에 동맥의 혈압을 재는 게 이제 혈압이 되겠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혈압 기준치가 이제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할 때 120, 그리고 이완을 할 때 80mHg를 이제 정상적인 혈압의 기준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압이 이제 모세혈관을 지나서 이 정맥으로 나왔을 때는 실제 정맥에 걸리는 혈압은 3에서 8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압력, 심장의 압력이 동맥하고 모세혈관을 거치면서 다 이제 소모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혈압이 소모가 되는 원인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 혈관을 지나가는 이게 혈관의 마찰 저하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혈액이 이제 정도가 있죠. 그래서 혈액의 정도 저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국은 이 혈압이 모세혈관을 빠져나오면서 단도 소모가 되는데 결국은 이제 혈압의 마찰량이 커지거나 혈액의 정도 저항이 커지면 결국은 혈액을 순환시키려면 혈압이 더 올라가야 되겠죠. 반대로 이게 내려가면은 또 혈압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그 서로 비례 관계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맥에 걸리는 혈압이 정상은 120, 180인데 만약에 이게 140,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고 유한기 혈압이 90 이상을 우리가 고혈압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혈압은 이제 종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제 원인을 알 수 있는 고혈압. 또 두 번째는 원인을 모르는 고혈압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고혈압은 이제 질병 때문에 혈압이 이제 2차적으로 올라가는 고혈압이고 아니면 또 어떤 약을 복용했더니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를 하든가 아니면 약을 중단하면 혈압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원인을 모르는 고혈압이 이게 문제죠. 근데 이게 전체 고혈압의 90에서 95%를 차지해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원인은 모르지만은 이게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뭔가 좀 체질적인 특성에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모르는 고혈압을 이제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원인을 모르는 고혈압, 이 범퇴성 고혈압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범퇴성 고혈압을 우리 몸의 이 조직의 서로 상관관계 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을 이제 이 머리가 있고 뇌가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있고 그리고 우리 몸 중에서 어딘지는 모르지만 혈액이 부족한 조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반면에 또 혈액이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조직이 있어요. 그럼 혈액이 부족한 조직에서는 뇌로 혈액이 부족하다고 이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럼 뇌는 심장에다 신호를 보내면은 심장이 이제 압력을 높이게 되죠. 그럼 심장의 압력을 높이면은 이 심장의 압력은 우리 몸 전체에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혈액이 부족한 조직에는 보상이 되지만 혈액이 이미 정상적으로 공급받는 조직에서는 이 과부하가 걸려요.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뭐 과부하 걸렸다 다시 회복이 되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과부하 상태가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면은 이 과부하 받는 이 원래 이제 정상적인 조직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게 이 범퇴성 고혈압의 문제가 됩니다. 결국은 이제 범퇴성 고혈압은 혈액이 부족한 조직하고 혈액이 정상적인 조직 간에 이 혈압의 불균형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문제로 이렇게 범퇴성 고혈압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범퇴성 고혈압은 우리가 이제 장상학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상학으로 이제 범퇴성 고혈압을 해결하는 방안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일단은 그 혈압의 불균형 아니면 또 혈액의 불균형이 일어나면은 그것을 조절해주는 기능을 이 장상학상에서는 뭘로 보는가 하면 간의 소설작용을 합니다. 이 간의 소설작용은 우리 몸 전체의 소통을 균형 있게 관리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통하는 수단이 뭔가 하면 기혈 운행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간의 소설작용은 우리 몸의 혈액을 아주 균형 있게 운행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은 이 소설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담즙입니다. 담즙. 간은 이제 소설작용을 잘 하기 위해서 담즙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게 간이 하는 이 작용입니다. 근데 이 담즙은 이 기능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몸에서 지방을 소화시키는 소화작용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혈액 속에 흡수가 돼가지고 혈액하고 같이 이제 순환을 하면서 그 혈관을 청소를 합니다. 그 혈관을 청소를 하게 되면은 혈관의 마찰 저항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지원하는 기능을 담즙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혈관 중에는 특히 이제 모세혈관이 있는데 이 모세혈관은 크기가 이게 측정이 5에서 10micron 정도 가는 관이거든요. 그리고 모세혈관에서는 이제 조직으로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모세혈관은 어떻게 보면 망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영양분이 들어가고 나가고 망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모세혈관의 이 망을 이 청소를 잘 하는 게 결국은 이 혈관의 마찰 저항을 줄이는 그런 중요한 기능입니다. 근데 이 모세혈관 중에서는 이제 어떤 모세혈관이 또 있는가, 우리 머릿속에는 뇌모세혈관이 있어요. 뇌모세혈관은 일반 모세혈관보다 좀 다른 게 뇌로 우리가 나쁜 물질이 들어가면 그걸 막아주기 위해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 가지고 혈내장적이라는 걸 별도 또 하나 더 두고 있습니다. 뇌모세혈관에는 혈내장적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가지고 이 뇌모세혈관은 일반 모세혈관보다 더 촘촘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모세혈관과 뇌모세혈관을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담즙 중에서도 아주 미세한 담즙 성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담즙도 사실은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간에서 바로 나온 간 담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간 담즙을 담낭, 보통 설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설계에다가 숙성을 시켜가지고 나온 숙성된 담즙, 그걸 이제 담낭 담즙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담낭 담즙은 이 간 담즙을 한 번 더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간 담즙보다는 훨씬 더 미세한 성분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담낭 담즙이 결국은 이 모세혈관이나 특히 내모세혈관을 청소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는 이 간 담즙과 담낭 담즙의 기능의 차이를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오전을 통해서 이 담낭 담즙의 기능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 방계 내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담의 기능을 무슨 얘기가 담의 기능을 중정지관이요 결단출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담이 어디에 있죠? 무척 간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 담이, 그리고 담을 이제 설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담이 이 결단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고도의 뇌 이 사고를 해서 결정하는 게 결단이잖아요. 이 무척 여기 옆구리에 붙어 있는 담이 어떻게 이 결단을 주관을 하게 됐을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상당히 이게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 혹시 오전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설명할, 우리가 뭐 오늘 이렇게 수업 끝나고 점심을 뭘 먹지 이거 결정하는 걸 갖고 결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보통 결단이라 그러면 뭐 인생의 진로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뭐 성패가 걸린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아주 고민해가지고 내리는 게 결단이고, 그럼 이 결단을 내릴 때는 우리 뇌 속에는 아주 이렇게 활발한 이렇게 혈액순환이 일어나겠죠. 고민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뇌 모세혈관에서 뇌세포 쪽으로 원활하게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지 우리 뇌가 맑은 정신으로 이제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담낭 담즙이 뇌 모세혈관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오전에서는 그런 현상을 임상적으로 관찰을 하고, 이 담즙의 기능이 이 결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담의 기능을 중정결단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간의 소설작용하고 이 담즙의 기능이 결국은 이 우리 몸의 북속 부위의 혈행의 부족을 이제 원인이 되는, 결국은 그 혈관의 마찰을 저항하고 모세혈관의 그 대사작용의 부진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또 혈압을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혈액의 점도 저항이잖아요. 그 혈액의 점도 저항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탁기를 이렇게 배출을 해주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누가 하는가 하면 신장, 우리 보통 콩팥이라고 얘기하죠. 신장의 기화작용이 그걸 하게 됩니다. 결국 콩팥이 혈액의 노폐물을 불러서 소변으로 배출을 하게 되면은 혈액이 맑아지면서 결국 혈액의 점도장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봉태성 고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이제 간의 소설작용, 그리고 담낭의 이 숙성 기능, 그리고 신의 기화작용, 이 세 가지 장부 기능을 이제 조절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뜸법으로 어떻게 이 간담신 세 가지 장부 기능을 조절해서 이렇게 본태성 고혈압을 치료하는지에 대한 처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본태성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구당뜸법에서는 어떻게 이제 혈자리를 처방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당뜸법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몸 전신의 음양 균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치료 혈자리도 1차적으로 우리 몸 전신의 음양 균형을 잡아주는 무국 보양뜸을 먼저 처방을 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간담신을 조절하는 혈자리를 추가하는 게 결국은 우리 이 처방이 되는데요. 그래서 무국보양병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복부 쪽에는 중환이고 남자는 이제 기해관, 여자는 중국 수도가 되겠죠. 그리고 등 쪽에는 이제 폐요구왕이 되고 이제 팔다리 쪽에는 이제 복지하고 족삼리를 이제 혈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간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서 등 쪽에는 이제 간유를 잡고 이 발 쪽에 이제 태충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등 쪽에는 견정을 잡고 그리고 이제 담유를 잡고 그리고는 이제 다리 쪽에는 양릉천과 현종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 이제 등 쪽에 신유를 잡게 되는데 이런 혈자리에 이제 뜸을 뜨게 되면은 이 고혈압의 좋은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이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그 상황을 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그룹은 이미 이제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그룹.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뜸을 뜨면은 1차적으로 좋아지는 게 우리 몸에 이 혈관이 건강해져요. 뜸을 뜨면. 특히 이제 그 우리 몸의 말초혈관, 결국 모세혈관이 이제 건강해집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이제 혈압약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뜨면은 우리 몸의 체질이 건강하게 바뀌어요.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해 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혈압약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룹은 지금 이제 약은 아직 복용을 안 하고 있지만은 혈압이 이제 경계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혈압약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의 경우에는 이 뜸을 뜨시면은 약 복용 없이 충분히 이제 혈압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그룹은 이제 현재는 고혈압이 없는데 고혈압 상태가 아닌데 가족 중에서 이제 혈압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제 혈압이 높다 아니면 형제들 중에서 혈압이 이런 가족력이 이제 있을 경우에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혈압이 뭐 괜찮지만 앞으로 또 생활 습관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고혈압이 올 가능성이 높은 그룹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미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뜸을 뜨게 되면은 이 고혈압의 미병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구당의 뜸 치료법은 뭐 큰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우선 수급만 있으면 뜰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치료법 중에 가장 이게 저비용 치료법이 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특히 이제 고혈압병은 이 전신의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이 뜸 치료법은 전신을 치료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료 효과가 높은 고효율 치료법이고 그리고 이제 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뭐 병원이나 한의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서 이제 가족끼리 서로 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는 아주 가족 친화적인 그런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약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치료법이죠. 뭐 정말 이 좋은 치료법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고혈압 환자가 1000만 명이 거의 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구당의 이 뜸 치료법을 이렇게 익혀가지고 고혈압 걱정 없이 이렇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고혈압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